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예술 장르들 음반, 음원, 또 그림, 책 이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중단해도 그들이 남긴 작품은 계속 만나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은퇴를 하면 라이브 무대를 볼 수 없어서 서운하고요. 작가가 절필 선언하고 은둔하면 직접 작가를 만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팬들은 늘 이렇게 떠나간 뮤지션, 작가들을 기다리게 마련인데, 자, 오늘 좀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4년 전에 가요계를 떠났고요. 지금은 전업작가로 글을 쓰면서 소리 소문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인데, 모던 락밴드 여러분 좋아하시는 언니네 이발관 만드셨고 그 리더를 맡았던 이석원 씨를 초대했어요. 은퇴 선언한 이후에 공식 방송 인터뷰가 4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네,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 씨 만나봅니다. 이석원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송국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뭐 횟수로 정확히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언니네 이발관 할 때도 방송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뭐 앨범 냈을 때는 한두 번씩 그러니까. 나오고, 예. 왜 그렇게 방송을 싫어하세요? 글쎄 뭐 일단 많이 안 불러주신 측면도 있고 또 제가 KBS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때가 94년경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27년 정도 되는데 뭐 저 밴드 활동 말고도 이렇게 게스트로 라디오 프로그램 많이 했어요. 뭐 그 어떤 게스트로요? KBS에서는 이현우 씨 DJ 할 때도 하시고 김장훈 씨 할 때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올 때마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별로 안 편해? 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에요? 네, 좀 그래서 저하고 방송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해서 이제 차츰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 사실 제가 선생님 KBS 라디오 열린 토론 2000년대 초반에 매일매일 하셨잖아요. 예. 제가 사실 그거 매일 듣는 게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섭외 왔을 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아니면 언제 또 뵐까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2중 3중으로 고맙습니다. 언니네 이발관 처음 데뷔가 1995년? 앨범 데뷔는 96년입니다. 96년? 예. 그리고 은퇴가 2010. 은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한지는 이제 2017년이니까. 17년. 예. 언니네 이발관으로도 6집까지 냈던가요? 네네네. 그죠? 네, 예.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면 무려 11년인데. 21년이요. 아, 21년인데. 예. 저도 깜빡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오래 한 건데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많이 공백이 있었죠.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있었습니다. 활동은 계속 했는데 이제 앨범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 21년 기간 동안에는 공연이나 이런 거는 쭉 이어진 거예요? 네, 공연은 왜냐하면 그게 밥벌이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항상 할 수밖에 근데 없는. 다른 데에 비해서 펴낸 앨범 숫자는 좀 적은 편이죠. 네, 제가 좀 뭘 하든지 좀 이렇게 과작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더디 걸리고 해서. 전부 자작곡이죠. 초반에는 그랬는데 이제 한 2집 때서부터 이제 다른 멤버들하고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작이다, 즉 작품을 오래 걸려서 완성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완벽주의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완벽주의자라기보다는 약간 좀 강박적인 데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근데 왜냐하면 그 강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인이 돈을 지불하고 제가 만든 뭔가를 산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감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타입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남한테 팔 수 있느냐 뭐 이런. 네, 돈값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되게 강한 편이어가지고 예. 계속 붙들고 예, 있는 그게 편. 완벽주의예요. 네. 완벽주의 다른 말이 또 강박인 거고.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름이 정말 독특하잖아요. 언니네 이발관. 네네네. 근데 진짜 별 뜻 없이 그 딱 떠오른 이름이라면서요. 네, 아무 그러니까 어떤 의도나 그런 것 없이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PC 통신을 했는데 예. 그 음악 동호회 활동을 했어요. 음악 동호회. 예. 근데 음악 동호회 활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글을 써서 올리는 그렇죠. 예, 그 시절에는. 그런 활동이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아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어떤 글을 쓰는 주체로서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나 언니네 발관이라는 밴드를 하는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밴드가 없는데도 예. 그래도 돼요? 그 사기 아니에요? 사기? 글쎄요, 모르. 예, 그러니까 PC통신에 글 쓰는 닉네임으로. 그렇죠. 일종의 자기 소개로 닉네임으로 이렇게 언니네 발관의 리더 이석원입니다. 네, 근데 오늘 닉네임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죠. 그거는 사기라고 말할 수 없죠. 네. 근데 제가 있던 동호회에 뮤지션들이 이제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름이 좀 알려진 친구들도 있었고 음악은 한다 그러는데 어디서 뭐 공연한다는 얘기도 없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나도 이름부터 지어놓고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제가 그 통신이라는 거를 처음 하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 같이 들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듣다가 통신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저하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동호회니까. 네, 저한테는 너무 천국 같았고 예. 그래서 그때 막 신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되게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가상의 밴드이긴 하지만 네. 그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떠오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네 전파상에서 이제 그 영화를 빌려다 보는데 주인 아저씨가 어떤 성인 영화 한 편을 끼워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가면은 그런 걸 끼워주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기심을 느낄 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로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렇게 성인 영화라고 하는데 별로 야하지도 않고 재미도 별로 없고. 예. 근데 이상하게 그 이름이 좀 독특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네네. 그래서 밴드 이름 정할 때 그게 언니네 이발관이었어요. 네네네. 별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거군요. 만들어진 건 그렇죠. 네. 근데 팬들뿐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듣고서는 상당히 기억하지 않아요? 독특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죠? 당시에 좀 하필이면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팀들이 하필 같이 많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예. 방금 스스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음악 듣는 건 참 좋아했었다. 그때부터 뭐 내가 뮤지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건 좋아했는데 음악을 해보고 싶다. 막 뮤지션이 돼야지 하는 그런 갈망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예. 그럼 음악을 하는 동안도 별로 즐겁지가 않았고. 음악을 하는 동안도. 예. 그러면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요? 꿈이 잘 없었어요. 예. 사실은 아직도 잘 없어가지고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사실 좀 제 인생의 고민이긴 해요. 근데 어쩌다가 이 길로 이렇게 된 거예요? PC통신 하다가? 네. 아무래도 저한테는 통신을 했던 게 그 인생의 되게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어려서 좀 이렇게 어머니랑 갈등 때문에 어머니랑 갈등? 네. 어머니가 저를 좀 과보를 하셨어요. 치맛바람. 근데 요즘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네, 하여튼 좀 과하게 저한테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파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좀 오랫동안 받고 그렇게 이렇게 집에 웅크리고 있으니까 예. 어머니께서 이제 애를 좀 살리자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레코드 가게를 이제 하나 차려주셨어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까. 네네네. 레코드 가게 딱 좋네요. 네. 어.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가게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 이제 좀 음악을 좀 전문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잘 구할 수 없는 그런 앨범들을 좀 팔고 싶어가지고 그거 좋은 생각이죠. 네. 특화 그래서- 전략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PC 통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네. 연결됐군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애초에 목적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친구들을 거기서 너무 많이 만나게 된 거죠. 아, 그럼 중고등학교 때 워낙 듣기 좋아했던 장르가 어떤 장르예요, 음악에? 저는 뭐 팝을 많이 좋아했고 근데 사실 저는 장르를 별로 안 가리고 제가 좋아하는 들어서 마음에 드는 음악이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근데 들었어요. 그 레코드점에서는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는 아무 데서나 구하기는 어려운 좀 뭔가 특화된 네. 그게 특별한 장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락이나 팝을 많이 갈았죠. 네. 또 그 시절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뭐 디지털화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네, 전혀 아니었어요. 음반으로 구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특화된 서양의 음악들을 내가 좀 구해다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으로 무제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바로바로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의 지식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음악 동호회에서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음반도 구하고 이러려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판 팔려고 가입을 한 건데 판 팔아 먹으려고 가입을 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음악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또 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온라인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집에서 막 이렇게 뭐 익명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좀 이렇게 연상하기 쉬운데 예. 저는 그때 되게 막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오프라인 모임. 네,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성적으로 제가 막 앞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모임도 만들고 혼자 감상회 준비해서 여러 차례 열고 음악 감상회. 네. 그럼 그 장소가 레코드 가게가 될 수도 있었겠네. 근데 레코드 가게는 그 좁은 데 너무 좁았어요. 예. 그래서 또 뭐 남들은 이렇게 그냥 앨범이 나오면은 새 앨범이 나오면은 감상평들을 이렇게 각자 올리는데 예. 저는 그걸 넘어서서 그 뮤지션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럼도 쓰고 막 이러니까 그때 저한테 어떤 저를 도와주고 저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회가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때 그 과정에서 글도 쓰게 되고 음악도 하게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레코드 가게 잘 차려주셨네. 그 덕에 정말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죠? 제가 사실 오늘 그 선생님 뵙기 전에 좀 그 기억을 정확히 하려고 당시에 썼던 일기를 봤거든요. 예. 근데 저도 잘 잊고 있었는데 너무 너무 열정적으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예. 모임도 만들고 거기서 많은 뮤지션들도 아마 어울리게 됐을 것이고. 뭐, 네, 음악 하는 사람들, 음악 듣는 사람들, 그렇죠. 뭐, 예. 그러다가 음악을 하게 된 거군요. 그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음악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약간 운명론자여서,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다 팔자소관이고 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제 운에 달려 있다라고 좀 믿는 편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설명도 전부 운명적이에요. 예. 레코드 가게 동호회 여기까지만 해도. 예. 그래서 그때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생각해 보면은 뭐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음악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할 수밖에 없겠고. 뭔가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려고 단지 저를 소개하려고 언니네 발관이다라는 가상의 팀을 만들었을 뿐인데 예. 어느 날인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좀 도움을 준 분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그 오프라인 감상 모임 좀 유명한 오프라인 감상 모임의 대표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저한테 KBS의 그 전영역의 음악 세계라고 있었죠. 예. 그 되게 좀 음악 마니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한번 나가라. 그 형이 이렇게 다리를 놔줘가지고 음악 칼럼니스트로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선곡해 가서 네가 선곡한 음악들을 좀 틀어라, 소개해라. 예.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이 형이 갑자기 그 음악 나가는 동안에 전영역 씨한테 이 친구가 밴드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그쵸, 그쵸. 그 형 선배는 그 밴드가 있는 걸로 알았군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전 약간 당황하고 있다가 뭐 팀 이름이 뭐냐, 장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그게 방송을 탔고 저 진행자 전영혁 씨가 네, 물어봤다고요? 네, 네. 거기다 대답을 했어요? 그쵸. 언니네 이발관이란 밴드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여기서부터는 사기예요. 앞에 닉네임까지는 제가 봐줄 수 있지만,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까지 나가는데. 예. 그때서부터 약간씩 좀 이 밴드에 좀 실체를 가하는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 나가고 나서 다시 이제 정혁 씨가 한 번 더 나오라고 반응이 괜찮았다. 예.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다시 준비를 하던 와중에 제가 음악을 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친구가 윤병주라고 윤병주. 그 당시 이제 노이즈 가든이라는 이제 그 좀 하드한 성향의 락 밴드를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 거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틀라고. 언니네 바간 거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 틀라고. 근데 그때까지 저는 그러니까 뭐 곡 만들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떠한 학습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곡을 써라. 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드나 배운 사람들이나 만들어야지 했는데 또 그게 웃긴 게 뚝딱뚝딱 하니까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작곡이 돼요. 네, 뭐 그리 어려운 곡이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원래 그럼 어려서부터 뭐 피아노나 기타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초등학교 때 학원을 한 매일 7-8개씩 보내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 5년인가 쳤는데 악보도 못 보고 왜냐하면 너무 싫어서 쳤으니 강요해서 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음악 교육은 그거 말고는 받은 게 없었죠. 그래요? 예. 근데 작곡이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곡을 만들었어요 일단. 네. 그다음 곡을 만들어서 그 친구 도움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도 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남의 노래를 틀었죠. 그렇죠. 그 전용기 음악생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 나가서는 남의 노래를 틀었는데 이번에 나가서는 제 노래를 튼 거죠. 언니네 이발관 밴드가 한 노래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정작 그 녹음은 저 언니네 이발관 밴드가 아닌 다른 데서 했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녹음하면서 밴드를 만든 거예요?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승이 전용기 음악세계에 나가고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모이기 시작했고.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까지 나갔으니까 진짜로 그런 팀이 있나 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멤버들이 하나둘 모인 상태에서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합주를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 멤버들은 있지만.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곡을 만들어서 녹음을 한 거죠. 일단은. 이석원 씨는 곡을 쓰고 그리고 직접 불렀죠. 네. 보컬이었고. 부르고 연주하고. 연주는 뭘? 기타 치고. 기타는 그때 배웠어요 그러면? 그 윤병주라는 친구한테 레슨을 2-3번 정도 받았죠. 2-3번 정도? 네. 그런데 녹음을 했어요. 네. 와. 근데 그게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가진 몇 개 안 되는 카드 안에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부렸다고 할까 좀? 네.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동호회 활동하면서 이리저리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는 뭐 베이스, 누구는 드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제 모이기 시작했겠군요. 나중에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명히 어떤 음악적인 훈련으로 제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죠. 오래 듣다 보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멤버들도 그렇게 아름아름으로 좀씩 모이고. 네. 그래서 합주 연습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예요? 앨범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앨범 작업을 하면서 연습을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는 앨범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95년 2월인가 처음 합주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예.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에 보니까 앨범은 96년이지만 95년 7월 29일 홍대 그 인디 밴드의 산시라고 할 수 있는 클럽. 그건 선생님 첫 공연. 그러니까 첫 합주가 아니고 첫 공연. 그러니까 첫 공연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첫 공연이 바로
홍대의 드럭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네, 맞아요. 7월 달에. 네. 그렇죠. 7월 29일. 여기에 전부 자작곡으로 첫 공연을 했다고요. 전부던가 아니면 한 70% 정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밴드의 문화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은 좀 만화처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음악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워낙에 제 주의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고 어떤 음악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밴드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밴드라는 거는 자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네. 남의 소리를 누가 똑같이 흉내내는가에 되게 약간 좀 천착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자작곡을 한다는 거는 뭔가 자기 앨범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당연히 카피곡을 해야 되는 어떤 대부분은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시절에 그랬군요. 네, 되게 심했죠. 지금은 그래서 전혀 안 그러던데. 그때 그 드럭에서 저희가 첫 공연을 할 때에도 공연을 하겠다고 찾아갔더니 이제 그 사장님이 무슨 노래 할 거냐, 당연히 남의 노래 어느 밴드 노래 할 거냐 그렇죠. 물어본 건데 제가 우리 노래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여기서 우리 애들이라는 건 뭐 크라잉너트도 있고 뭐 당시에 이제 드럭에 있는 여러 하우스 밴드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자작곡을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이발관이 와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애들 위축된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절을 당한 해프닝도 있었고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된 거죠. 첫 공연의 기억 있죠? 저는 첫 공연 기억은 전혀 없고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신이 긴장도 되고 너무 긴장되고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정말 기억나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게 사실상 첫 공연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관객들 앞에서 한 거는 95년 7월 29일인가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사장님을 앞에 앉혀두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관객들이 그 드럭 바에 놀러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첫 공연이었고 그건 또렷이 기억나요. 그래요. 예, 조명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데 그 첫 공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소문이 나서 그렇게 온 걸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프라인에서 드럭 같은 클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PC 통신에서 이렇게 노래 감상 위주로 듣는 친구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때 워낙에 좀 화제성이 있는 밴드였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이 방송 쭉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언니네 이발관?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데 이 탄생 비화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을 텐데 어찌 보면 정말 우연과 운명의 점철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면서부터 화제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탄생이었군요. 네, 뭐 그 동네 안에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요. 예. 첫 앨범을 영국 가서 녹음해 왔다고요. 녹음의 마지막 과정, 마스터링을 이제 영국의 런던의 메트로폴리스라고 되게 유서 깊은 곳인데 거기 가서 이언 쿠퍼라는 엔지니어한테 마스터링을 이제 받고 왔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당시에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납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첫 녹음이었고 그때 프로듀서를 했던 친구도 그러니까 본인 앨범 녹음하고 아마 저희 앨범 녹음 프로듀싱을 이제 처음 하는 경우였는데 하여튼 저희가 되게 경계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좀 국내 엔지니어들에 대한 약간 조심스러움,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불신, 그게 너무 강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랑 하면 안 된다, 뭐 어쩌고 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뭐. 예. 그 덕인지 뭐 물론 그 덕분이 아니겠습니다만은 1집은 나오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쳤죠. 공전의 히트라고
할 아니, 수는 없을 것 그 같고. 대형 레코드 매장에서 뭐 상위권 차지하고 잠깐요, 계속 잠깐. 잠깐. 예. 그 1집에 그 뭐 모던 락이라고 네네네. 불러도 되죠? 네네. 모던 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저희 음악을 갖고 모던 락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게 뭘 말하는지는 사실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얼핏 파악하기로는 그냥 헤비메탈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외 모든 락 음악을 총칭해서 락인데 헤비메탈이 아닌. 네, 그런 종류의 음악을 좀 총칭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정도로 짐작만 하고, 왜냐하면은 저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락 음악 씬은 대부분 헤비메탈 그룹들이 이렇게 주도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언니네 이발관 활동 시작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게 저 은퇴한 이후 저 글 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내일 좀 하도록 하고, 네, 네. 오늘 그 첫 번째 끝내면서 어느 곡 하나 들어볼까요? 뭐 추천할 만한 곡이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그 음악했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예. 보통 제가 작곡을 멤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요. 근데 이 곡은 섭외가 왔을 때, 그러니까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그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예. 시집 네네네. 노동의 새벽. 그게 20주년이 됐을 때 기념 앨범이 나왔어요. 오. 헌정 앨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해달라는 섭외를 받았을 때 제가 약간 개인적인 좀 뭐라 해야 될까 의미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멤버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박노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노래를 제가 혼자 작곡하고 다른 부분을 이렇게 멤버들하고 같이 마무리한 곡이라서. 이름이 뭐예요? 가리봉 시장이요. 가리봉 시장.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노래 솔로도 기타 솔로도 제가 쳤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 20주년 기념 헌정 음반에 네네. 수록된 예. 가리봉 시장 듣고요. 이석원 씨 내일 또 만납니다. 네.